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말씀드릴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라 속상한 마음이 크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순탄찮은 인생이라 남이 겪지 않을 것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마음 무겁게 듣진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가인 저를 형편이 어렵다며 친부모님은 함께 오셔서 맡기고 가셨고 곧 찾으러 온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원장님은 인적사항을 남기시라고 했지만 다음에 절 보러 올 때 남기겠다는 말을 남기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죠. 보육원 원장님이 나중에 해주시는 말을 들어보니 저는 어떤 분한테 입양도 갔었지만 저는 이유도 모른 채로 파양당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학식, 졸업식 때 아무도 오지 않아도 1등한 성적표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는 언젠가 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어떻게 여리고 어린 몸으로 감당했나 싶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이 빨리 흐리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오면서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부모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혼자서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 나중에는 저도 할 말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고 어리광도 피워야지 라고도 생각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흔적도 없이 부모님께서는 사라졌고 단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기억 속에만 남아 계실 뿐이었죠. 되게 예쁘고 잘생긴 커플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되게 어린 부부였다고 기억을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마 사고 친 걸 수도 있겠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당황했을까라고 이해하며 살고 있죠. 사실 학창 시절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학교를 갔고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왔죠. 제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과에서 성적 우수자로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원장님께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라면 예뻐해 주셨고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저는 경영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흥미 있었던 영어로 제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생겨서 영어회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과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강의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는지 운이 아주 좋게 인터넷 강의에도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1등을 하며 승승장구로 살아가게 되었죠. 수입도 많았고 저는 사교육계에서 몇 년 일을 하자 동네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곤 하니까요. 그렇게 주위 부동산 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작은 건물 하나 매입하게 되었고 재산 공개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 전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도 건물을 매입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던 어느 날 저는 제 남자친구를 선생님과 학생 사이로 만나게 되었어요. 되게 점잖은 사람이었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래보다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었고 현재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내성적이었던지라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주 5일 반을 끊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마음이 더 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분도 마음은 같았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밥 한 번 먹자고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깊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더욱 깊게 사랑하고 마음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는 건가 봐요. 행복한 연인 사이가 된 저희는 서로 깊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커왔고 그만큼 상처도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겪은 것도 많은 편인 것 같아. 운동회 때마다 나는 도시락을 어떻게 싸가야 하나 고민했고 다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 고민했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외웠다고 핑계를 대곤 했어. 다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왔어. 혼자 그래서 생각도 많은 편이고 상처를 받을까봐 지레 겁먹는 편이기도 해.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되게 부끄럽다. 그랬구나. 혼자 많은 일들을 겪었겠다. 고생 많았네. 그래도 이렇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말 기특해.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나도 비밀 아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응? 뭔데? 우리 집은 저번에 말했듯이 아들만 둘이고 난 막내고.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장남장남 하셨었어. 난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다면 다행이게 구박까지 하셨으니까 문제였지. 편애했다는 말씀이신 거지? 응.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 졸업식 날이 겹치면 무조건 형한테 가셨고 나는 혼자였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지만 형처럼 유학이고 학원이고 아무것도 다녀본 게 없어. 아예 날 신경을 안 쓰셨거든. 이런 말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네. 그냥 내가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너를 만나니 이렇게 나도 털어놓게 되네.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많이 힘들었겠다. 나에 비해서 고민이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각자 힘든 게 있는 거지. 말해줘서 고마워. 서로 잘 보듬어주면서 만나보자.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들어보니 부모님께 차별도 많이 받았고 심한 말도 때론 듣기도 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라고 하며 들어주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연애를 해왔고 저희는 어느새 3년차 커플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희는 30대에 이르렀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건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만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먼저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과 감정 교류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또래와는 다르게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매사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남자친구가 상처가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은지에게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예전에 사랑을 했고 같이 살고 싶던 사람이 있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됐어. 이유가 있어서 연이 안 이어진 거겠지만 난 우리 엄마 탓이 크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단을 몇 억 해오라든지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 이후로 엄마랑 대판 싸워서 몇 년째 그냥 대면대면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도 정말 고생 많았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잘 품어줄게. 그래도 결혼하려면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날 잡고 얼른 만나 뵙자. 남자친구는 사실 파혼한 경험이 있었고 이유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 때문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요새 예단은 다 생략하는 시대에 예단을 몇 억을 해오라니요. 제가 아무리 모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단에 쓸 돈은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 서로 골이 굉장히 깊어 보였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만나 뵙는 자리를 만들었고 식당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과일 선물도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가 신신당부를 했는지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괜히 남자친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지는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많이 고생했겠구나. 아, 네.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이런 저를 남자친구는 사랑해줬고 고마울 뿐이지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해요. 정말 그런 거였구나. 정석으로 결혼식을 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정석으로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냥 그대로 결혼식은 진행하면 되는걸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단이니 혼수니 이런 단계를 꼼꼼히 밟긴 힘들겠다고 말하는 거란다. 이건 뭐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몫이고 사실 주변에 그렇게 거운 친구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만 그래도 잘 컸으니 기특하네. 저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아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처럼 예단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아쉽다는 말씀이셨겠죠? 살짝 듣기 불편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애를 썼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머님은 겉으로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고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편해 보였고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굳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이었기에 제 부모로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딱히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프리랜서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텅텅 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은지야, 뭐하니? 오늘 내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내가 좀 힘드네. 택시비도 올라서 아깝기도 하고 혹시 시간 나면 좀 와줄래? 라며 입을 떼셨고 그 뒤로는 사소한 것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장도 봐야 한다며 저를 부르시기도 했죠.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다만 저는 여태까지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도 몰랐기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에도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걸 어머님은 아시기나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님은 저를 이용하시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제 생계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원하던 것을 다 해드리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황당한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씀과 함께요. 은지야,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네? 저희 다 신혼집도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합치자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응, 아니지. 그냥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외롭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민석이가 그렇게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저희 둘이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예, 너 부모 없이 자랐잖니. 결혼하면 합가해서 부모로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그게 어렵니? 부모처럼 여기라는데 너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걸 알면 좋지 않겠니?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고 친부모님을 거의 20년 동안 기다렸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남편의 시댁을 부모처럼 모시고 싶었던 마음으로 무리해서 잘해드린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이 짓밟힌 느낌이었달까요? 그냥 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합가는 물론 요구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합가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색이 바뀌면서 부모 없이 자랐다고 말하는 그 말투가 불편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합가를 강제로 요구하셨고 말도 점점 심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이에 저는 거절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죠.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뒤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아서 저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가를 안 한다는 말이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너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예단을 받기나 하니 내가 뭐 얻을 게 있기를 하니?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결혼하기 힘들다. 너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시엄마들 얼마나 무서운데 나라서 널 받아주는 거다. 와서 집안일도 배우고 내가 하라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정도 쌓고 그렇게 지내자. 더 이상 말 안 하마? 네? 그럼 세상 고아들은 예단도 집도 못 해가니까 시집장가 다 못 살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데요. 그 세월을 모조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해달라고 갑자기 하시는 것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어머님께 가서 다 해드렸고 도와드렸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연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솔직히 편하게 언제든지 절 이용하시려고 합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무슨 이용을 했다고 하니? 너 무슨 돈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져오는 돈 너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 사주도 보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너가 우리 집안에 도움될 일은 없다고 하더라. 상황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 내 팔자도 며느리 덕볼 팔자도 아니네. 너가 들어올 건 또 뭐니? 내가 여태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가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으면 너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부인의 도리고 며느리의 도리다. 저는 예의 바르게 있는 그대로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한 번도 보지 않은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생각이 나던죠. 저희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셨을까요?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해왔어요.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정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합가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제가 돈이 없고 남편 돈만 흥청망청 쓴다니요. 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많이 모아놨고 수입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남자친구보다 많이 버는 것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왈가왈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수입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물론 남자친구 자체로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평소 쉽게 흥분하지 않은 성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참 상처가 많이 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차별을 받았고 부모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남자친구가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제 모든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날은 어른과 입씨름해서 뭐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는 집에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와 이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날 어머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제가 앞으로 또 제안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부모님 없다는 이유로 어떤 폭언을 듣게 될지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담긴 녹음을 집에 와서 천천히 되새겨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초반에는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울고 본 적도 없는 엄마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슬픈 감정 또한 무덤덤해지더군요. 제가 제일 빠르게 잘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 더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좋은 시기에 딱 말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 어머님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 말하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형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지야, 우리 형이 좀 만나고 싶다는데 이번 주말 시간 되나? 아주버님이 만나자고 하셨어? 응,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네. 형수님도 나온다고 하고. 조금 불편한 자리이긴 한데 다음에 만나 뵈면 안 될까? 요새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도 부탁 좀 할게. 몇 번 내가 미루고 또 미뤘던 거라서 잠깐이면 돼. 자리도 너가 일하는 학원 주변으로 잡았어. 그럼 잠깐이야? 조금 아직은 부담이 되어서 그래. 미안. 아니야, 이해해.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형과 그리고 형님 될 뻔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관계가 더욱 진전되는 건 싫었지만 계속 미룰 수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첫인상은 되게 사나운 인상들이었어요. 뭔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죠. 은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저는 민석이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충 민석이한테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일타 강사시던데요. 수입도 좋으시겠어요? 네? 뭐 수입은 그저 그래요. 학원 좋은 일 하는 거지 저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와이프가 능력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희 와이프도 작은 카페 하나고 있어요. 이번에 옮기려고 상가를 보고 있긴 한데 옮기고 나면 다음에 그쪽에 한번 놀러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아, 그러시구나. 또 가게 자리 알아보는 게 만만치가 않죠?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부담스러우셨을 거 알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 뵙자 해서요. 저희가 조금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오래 사시기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놀라실까봐 조심스럽네요. 네네. 대충 듣긴 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심각하시다 하시니 좀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뭐 좀 적어왔는데 그렇게 저는 그 종이를 살펴보고 입을 떡 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되게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라는 각서였죠. 잘 살펴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건물이 한 채 있으셨고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형네 부부가 가져간다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적혀 있었어요. 이 각서를 딱 보니 얼마나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한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각서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형,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인사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모시라는 각서를 쓰라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유학을 다녀오기로 했어? 자취비용을 받기를 했어? 용돈을 받기를 했어? 나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컸고 여태까지 폭언까지 들으면서 살아왔고 나는 남의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 근데 뭐?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단물 빠지니까 버리게? 진짜 형은 사람도 아니다. 형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네요. 은지야, 가자. 이 말 다 들을 필요도 없다. 형이 얻을 거 다 얻고 살아왔으면 형이 모시는 게 맞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가방을 두고 나왔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과 형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동영상을 찍기로 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동생?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평생을 부모 밑에서 내 밑에서 살았는데 쥐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엄마 아빠 건물 받고 우린 그냥 외국 가서 살면 돼. 그럼 민서이가 지 부모 버릴까? 아무리 욕먹고 받은 거 없이 살았어도 부모는 부모야. 지가 뭐 어쩔 건데. 아픈 사람을 버리기라도 할 거야? 그리고 제 은지라는 여자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 예상 수입 엄마한테 말해주고 돈까지 빼내라고 하자. 예단 비용 중간에서 우리가 먹던 자면 되지. 아,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마, 절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네 부부는 각서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건물을 받고 나서 팔아버리고는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아픈 부모를 저희에게 버리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제 돈까지 예단 비용을 명목으로 탐내고 있다니. 물론 부모님 모실 수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날 바로 이별을 고하기로 하죠. 그런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내일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와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생각했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민서가 이렇게 내가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야. 은지야, 왜 그래? 무섭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싫어졌어? 어? 민서가 난 너가 참 안쓰러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온 건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우선 이 녹음들을 좀 들어볼래? 첫 번째 거는 엄마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너 형네 부부가 어제 했던 말이야. 내가 가방 놓고 와서 잠시 들어갔을 때 있지? 그때 둘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남자친구는 듣더니 할 말을 잃은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제 마음도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한 번 만나 뵈었던 이후로 계속 전화와서 어디 데려다 달라, 모임 데려다 달라, 거기 친구들 어디 좀 데려다 달라 해달라는 거 나 다 해드렸어.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느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잘해드리고 싶었거든.
나 나름대로 점수도 따고 싶었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부모 없으니 부모 모신다고 생각해라. 부모 없는 애는 시집 가기도 힘든데 내가 감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 형네 부부는 더 가관이었고. 아픈 부모님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고 있었잖아. 재산도 다 빼내고 더 최악인 건 내 돈까지 노리고 있었고. 민서가 너 정말 주의 조심해야겠어. 은지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중간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 정말 부모고 형제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제일 화나는 건 그런 말을 너가 듣게 만든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민서가 정말 미안한데 나 평생을 상처받고 살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나도 정리하기 너무 힘들었어. 뭐?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태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던 건 너뿐이었어. 내가 너의 상처까지 다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한테 더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가 해줄 건 없어. 그냥 주변 끊고 혼자 잘 살아.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야 너가 행복할 것 같아. 갑자기 남자친구는 눈물을 참지 못하더니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함께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꼭 사과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가더군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은지 부려먹으니까 좋으셨어요? 이쪽 저쪽 데리고 다니면서 시녀 시키니까 좋으셨어요? 뭔 소리냐? 지가 좋다고 해서 한 거지. 고아라서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겠니 다? 그놈의 고아 소리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반성이라는 걸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시라고요.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큰 소리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하는 꼬라지하고는 남의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만. 당신들, 아니 당신,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전에도 깽판 놓더니 이번에도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야말로 당신들 같은 부모 필요 없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들 같은 부모를 둘 바에는 그냥 고아가 나아. 알아? 요즘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일들이 한두 개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밥도 버겁게 먹는다면서 바람 쌩쌩 부는데 속옷바람으로 쫓아내질 않나. 형이 훔친 과일을 나한테 디밀고는 내가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다면서 회초리로 피멍들게 때리고 퍽하면 술, 담배 심부름 시키질 않나. 기분 안 좋다고 영문도 모르는 나를 때리질 않나. 내 카드로 사채나 쓰게 만들고 매일 나 벼랑 끝까지 내몰았잖아. 내가 얼마나 이 악물고 살아왔는지 알아?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처와 감정의 골이 정말 깊을 만하더군요. 들으면서 저 또한 남자친구의 처절한 모습에 눈물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죄책감 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하더군요. 야, 그러든 말든 증거 있니? 너 어렸을 때 피멍 남아있니? 누가 알아주니? 난 그냥 네 형만 있으면 된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있으면 되지.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앉아있어? 너 술 먹었냐? 증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형의 말을 녹음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프니까 재산 다 빼먹고 버릴 거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충격을 심하게 받으신 듯 싶었어요. 네 형이, 아니 우리 장남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은지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지? 어머님, 동영상이잖아요. 똑똑히 보세요. 그렇게 아꼈던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더니 쓰러지려 하셨고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은지 아무도 찾지 마시고 부모 대접 받으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남한테 효도 받으세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리를 떴고 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결혼을 해주겠냐고 말을 했어요. 큰 용기를 내어준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도 했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그가 안쓰럽기도 했죠. 사실 남자친구의 가족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던 거라서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잘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부모님 그리고 형과 연락을 끊었고 저는 그를 믿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는 알콩달콩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신혼부부였고 서로 상처가 많은 만큼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전화와서 제 건물에 새롭게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만나러 나간 자리에는 바로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가 여기 왜? 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 네, 전데요. 설마 제 건물에 카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건물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좀 싸게 월세도 받으면 되겠네. 시부모님 모실 능력도 충분해 보이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칼배드 끝나니? 너도 행동 똑바로 정해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줌마, 저랑 무슨 관계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월세를 싸게 받긴 받을 생각 없고요. 모실 생각도 없어요. 아줌마나 잘 모시세요. 저희는 아예 연 끊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건물 받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두고 난 뒤에 모든 일이 일단락 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이었어요. 들어보니 형네 부부가 건물을 먼저 달라고 해서 증여를 했는데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다 팔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에 크게 휘말려서 그 돈을 다 잃고는 도와달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아버님과 둘이 장남 너에게 버림을 받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려는 전화였어요. 건물이 있지 않냐면서요? 전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짜릿하더군요. 저희를 이용하려고 했던 남편네 부모님 그리고 형네 부부까지 모조리 망해서 저희에게 전화가 오게 된 거니까요.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을 전했더니 아주 잘 됐다고 말을 꺼내지도 말라면서 화를 냈고 저희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한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멋진 아들을 가진 워킹맘이 되었고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은 행복한 부부랍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고 남편도 승진을 하며 더욱 저희는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제 꿈을 이렇게 다 이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연에서 보실 수 있으셨겠지만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걸요.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